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쌀 농가에게 생산 조정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됩니다. 쌀 공급 과잉 기조를 해소하기 위해 직불금을 주는 조건으로 휴경이나 논 타작물 재배와 같은 생산 조정 의무를 쌀 농가들에게 부과하자는 겁니다. 네, 하지만 쌀 전업농들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타작물 재배가 어려운 지역이 많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쌀 직불금 개편과 더불어 생산 조정 의무화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쌀 변동 직불제 개편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생산 조정 의무화를 제안했습니다. 쌀 생산 조정 의무화는 직불금 수령을 조건으로 생산 조정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쌀 농가가 직불금을 받으려면 일정 비율의 논을 휴경하거나 벼 대신 사료 작물이나 옥수수, 콩 등을 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농경연은 생산 조정 의무화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벼 재배 면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바로 이렇게 면적이 그만큼 줄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의무를 이제 부과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였고요. 이제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이제 줄이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농경연은 생산 조정 의무화 방안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든 쌀 농가의 총 감축 필요 면적에 비례한 감축 면적을 할당하되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감축 면적 거래를 통해 개별 농가들이 각기 여건에 맞는 감축량을 선택할 수 있어 생산 조정 의무화에 대한 농가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현재 정부는 쌀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1헥타르당 평균 340만 원 가량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는 쌀 생산 면적을 계획만큼 줄이기에 역부족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생산조정제 신청 면적은 3만 962헥타르로 목표 면적 5만 헥타르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올해도 생산조정제 신청 면적은 3만 3천 헥타르로 목표 면적 5만 5천 헥타르의 60% 수준에 그쳤습니다. 쌀 전업농들은 생산조정 의무화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물리적으로 타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지역도 있는 데다 밭작물은 벼보다 농사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타작물을 의무적으로 하라면 할 수 없는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농지도 굉장히 많고 또 밭농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밭농사에는 그 농기계도 그렇게 여의치 않아요. 그리고 손이 많이 가고 인력이 많이 가기 때문에 경영비가 많이 되죠. 저희는 쌀전업연합회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생산조정 의무화가 추진되더라도 모든 쌀 농가에게 의무를 부과할지 대농만을 대상으로 할지를 두고 많은 논쟁이 벌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모든 농가에 의무를 부과하면 모니터링 등 과도한 행정비용을 초래할 수 있고 대농 위주의 생산조정 의무화 도입은 해당 농가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쌀 공급 과잉 문제 해결과 동시에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묘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한 번 발생하면 옥수수 밭을 초토화시키는 열대 거세미 나방이 제주에서 처음 발견된 후 전국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발생한 태풍 레키마의 영향으로 개체수가 대거 유입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돼 농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13일 제주에서 처음 발견된 열대 거세미 나방이 전국 23개 시군으로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에서 기류를 타고 날아온 열대 거세미 나방은 제주를 시작으로 전라도, 경남을 거쳐 북쪽으로 점차 이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충남 서천과 경남 고성의 일부 옥수수 포장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농작물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순 없는 상황입니다. 열대 거세미 나방의 발생 경로가 늘어나 개체수가 이번 달 말까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중국에서 유입된 열대 거세미 나방 애벌레가 박멸되지 않고 살아남았을 경우 8월이면 성충이 되어 국내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중국 산둥성에서도 열대 거세미 나방 발생이 확인되면서 국내에 성충이 대거 유입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에서 비례한 나방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체 번식한 나방들이 합쳐지면 마리수가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 결과로 7월, 8월이면 피해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자주 보시고 빨리 발견해서 등록된 적절한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성충은 하룻밤에 1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어 국내의 개체수가 많아지면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생산 농가의 피해도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대 거세미 나방은 80종이 넘는 농작물 가운데 특히 옥수수와 벼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충 때 어린 잎과 줄기를 갉아먹으며 성장하기 때문에 옥수수나 벼 같은 화분가 식물은 막대한 생산량 감소와 상품 가치 하락이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열대 거세미 나방이 벼멸구와 멸각나방처럼 매년 한국으로 날아오는 해충이라 여기고 보다 철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이기적으로 재배가 가능한 옥수수의 경우 이달까지 옥수수 주산지에 대한 예찰을 지속해야 하며 벼 재배지 역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농진청은 최근 발생한 태풍 렉가마를 통해 열대 거세미 나방 유입 개체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찰 조사와 방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청년농과 귀농인 등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오는 9월부터 농지은행 사업이 대폭 개선됩니다. 농지 매입 비축 사업의 매입 대상 농지에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까지 포함되는 게 대표적인데요. 농지은행 사업이 9월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는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농지 매입 비축 사업의 매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반매입 단가가 상향 조정되고 매입 하한 면적 기준도 완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농지은행 사업을 단계적으로 개선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도입한 농지은행 사업이란 농사를 그만두고자 하는 농가나 경영 규모를 줄이려는 농가가 소유한 농지를 농식품부가 매입해 임대 또는 매도하는 농지관리 사업을 말합니다. 핵심 사업인 농지 매입 비축 사업을 비롯해 농지 임대 수탁 사업, 자연재해나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 사업, 전문화된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한 농지 규모화 사업과 농지연금 등을 관리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크게 개선되는 것은 농지 매입 비축 사업입니다. 농지 매입 비축 사업은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것인데 지금까진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만 매입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매입 확대를 위해 매입 하한 면적도 1983제곱미터, 즉 600평에서 1000제곱미터, 즉 303평으로 낮춥니다. 이 같은 개선 방안이 나온 이유는 농지은행이 사들이는 농지의 95%가 논이라 매입된 밭의 면적이 작고 여유 자금이 없는 청년농 등의 경우 소규모 농지를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영농 후계자가 있는 고령농 10% 미만입니다. 젊은 인구들의 농촌 유입이 시급한 실정인데요. 문제는 높은 농지 가격 때문에 청년들이 농지를 구입해서 농촌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밭 매입 단가도 상향 조정됩니다. 현재 매입 단가 상한선은 지역별로 1제곱미터당 28,000원에서 5만 원 선으로 논과 밭의 구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 기준 밭이 논보다 평균 14.5% 높기 때문에 농식품부는 밭 매입 단가도 이 수준으로 상향될 것이며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를 토대로 상한선 이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지임대 수탁사업 제도도 일부 개선됩니다. 농지 소유자가 경작하지 못하게 된 농지를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로 현행 1000제곱미터 이상 수탁 면적 제한을 전면 폐지합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농 등이 원하는 농지 공급을 확보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합의법령을 순차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이현경입니다.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 그런데 주변에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핍박과 왜곡을 받아 개체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무궁화를 이용한 전통주가 개발되면서 무궁화가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값빚은 탁주가 차례로 병에 담깁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전통주 같지만 이 전통주의 주 재료는 바로 무궁화. 국내 한 전통주 제조업체에서 무궁화 꽃으로 빚은 전통주를 개발해 지난 광복절부터 시판에 나섰습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만든 무궁화술은 소주와 탁주 두 종류. 소주의 도수는 3.1운동을 기념해 30.1도, 탁주는 8.15 광복을 기념한 8.15도에 맞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무궁화의 꽃봉오리와 꽃잎을 건조해 넣고 소주를 부어 3개월 정도 숙성시키면 무궁화술이 완성됩니다. 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냥 맡았을 때는 향이 전혀 안 나는데 제가 술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나라 무궁화향이 이렇게 좋은지는 몰랐어요. 우리나라 국민의 자긍심을 가져서 또 대표적인 술이 돼서 세계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저희 꿈입니다. 무궁화술은 일반적인 소주와 막걸리 도수보다 높은 편이지만 목넘김이 부드러워 대중성이 기대됩니다. 약간 독특한 향도 있고 입안에 굉장히 달고 상큼하고 또 묵직한 맛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 도수에 비해서는 목넘김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누구나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술이 아닌가. 무궁화술이 더욱 관심을 받는 이유는 무궁화꽃의 효능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 무궁화꽃 추출물에 골다공증에 좋은 사포나린 성분과 항산화 효과가 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무궁화꽃이 골다공증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골다공증에 좋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잎뿐만 아니라 꽃잎 그리고 줄기, 뿌리까지도 무궁화는 다양하게 우리 몸에 좋은 연구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제수종으로서 가치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활발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품종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무궁화. 앞으로 그 활용성이 더욱 기대되는 만큼 무궁화 재배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서울에서 우수 농식품 특별 판매전을 잇따라 실시합니다. 도는 최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관에서 도내 우수 제품 200여 개 품목의 농식품을 선보이는 2019 한가위 명절 선물전을 열었습니다. 이어 오는 28일까지는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추석맞이 전남산 우수 농식품 특별 판매전을 통해 전남산 우수 농수산물을 가공한 110여 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합니다.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월동 채소류의 과잉 생산 구조 개선과 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채소류 재배 면적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이번 월동 채소 재배 면적 신고제는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5개 품목에서 10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신고 대상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며 마을 리사무소에 비치된 재배 면적 신고서를 작성해 오는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단 불법 전용된 토지에서 재배되는 월동 채소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충청북도는 가을철 영농기를 대비해 트랙터와 콤바인, 관리기, 경운기 등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실시합니다. 농기계 업체 수리반은 11개 시군 38개 읍면동을,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자율 수리반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또 처음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이 동참해 농기계 연료 품질 점검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기간 중 발생하는 부품값과 운반비는 실비로, 점검과 정비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또 큰 고장으로 현장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 사후 봉사업소나 제조업체로 인계해 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폭염으로 일소 피해를 보는 과원이 늘어남에 따라 단감 과원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과실의 일소 피해를 줄이려면 나무 위쪽의 웃가람 가지를 모두 제거하지 말고 일부를 남겨 과실의 그늘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또한 토양 수분이 부족하면 과실의 증산작용이 원활하지 못해 과실 표면 온도가 높아지므로 적절한 관수가 필요합니다. 일소 피해 과실의 경우 표피가 흑갈색으로 변색된 과실은 솎아내야 합니다. 가급적 불량 과실 제거가 빨라야 고품질 대과 생산에 유리하며 수확대 노동력도 줄일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100세 시대 노후 재테크 시간입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와 함께 농민들이 꼭 알아둬야 할 노후 재테크 요령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농지연금의 정의와 장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의 책임연구원 김은혜입니다. 오늘부터는 농지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노후생활안전자금을 매달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은 지난 2011년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2018년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약 1만 1,3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농지연금의 장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 종신 지급입니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를 하면 배우자가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담보농지에 대한 영농 또는 임대소득이 가능합니다. 즉, 농지연금에 가입해도 담보농지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담보농지를 계속 견적할 수도 있고 임대에서 추가 소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정부 재정 지원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제도입니다.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연금 채무 부족액에 대해 청구하지 않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뒤에 연금 채무를 상환할 때 담보농지를 처분해서 상환을 합니다. 이때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지만 부족할 경우에는 더 이상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6억 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으며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정부에서 마련한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위한 연금 제도입니다. 가입 농업인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달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누적 가입자 수가 약 1만 1,300명에 달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연금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해도 담보농지에 대한 영농과 임대소득이 가능하며 가입자 사망 시 연금 채무 부족액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농지연금 제도는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연금 제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농지연금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